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삶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으신가요? 크게 불행하지도 않은데 기쁨도 오래 머물지 않고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가장 먼저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방향을 틀린 건 아닐까? 혹은 의미 없이 시간을 써버린 건 아닐까? 허무함은 그렇게 자책과 함께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감각이 정말 실패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삶이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징후일까요?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허무는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아니라 욕망이 잠시 멈추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던 마음이 숨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그 고요를 공허로 착각합니다. 삶이 시들해졌다는 느낌은 삶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달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물을 밀어내기 위한 조언이 아닙니다. 또다시 의미를 찾으라고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왜 이 허무가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 허무가 결코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조용히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삶이 잠시 시들해졌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선을 준비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부터 같은 하루가 예전처럼 반짝이지 않습니다.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이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조금씩 빛을 잃은 듯 느껴집니다. 기대했던 일도 담담하고 기쁘던 순간도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 감각은 대개 조용히 시작됩니다. 목표를 이루고 나서, 바쁘게 살아온 시간이 지나고 나서, 혹은 특별한 계기 없이도 문득 찾아옵니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이 질문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다면, 그 노력은 무엇이었는지, 성실하게 버텼는데 공허하다면, 그 시간은 무슨 의미였는지 스스로를 신문하게 됩니다. 허무는 그렇게 자책과 함께 자라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허무는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 잠시 힘을 잃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던 마음이 잠시 멈추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정지를 공허로 오해합니다. 욕망이 작동할 때 삶은 분주하고 명확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며 도달과 좌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 욕망이 약해지는 순간 삶은 느려지고 그 느림을 우리는 불안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느림은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방향으로 오래 달려온 사람이 처음으로 숨을 고르는 지점에 가깝습니다. 허무는 삶을 포기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삶의 속도가 바뀌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모든 것이 시들해졌다는 감각은 당신이 무너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충분히 살아왔기에 이제는 욕망의 소음이 잠시 잦아든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허무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음 시선을 준비하는 조용한 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삶은 다른 질문을 천천히 꺼내기 시작합니다. 허무함이 찾아오면 사람은 그것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무를 느끼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일이 잘못된 건지, 관계가 틀어진 건지, 아니면 삶 전체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이 반응은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매우 가혹합니다. 허무함을 곧바로 실패와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허무하다면, 그 노력은 헛된 것이었고 성실했는데 공허하다면 그 시간은 의미 없었다는 결론으로 쉽게 흘러갑니다. 허무는 그렇게 자기 부정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이 착각의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오래도록 삶을 해석해온 방식이 놓여 있습니다.
인생은 항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고 의미는 계속 만들어져야 하며 만족은 성취의 결과로만 정당화된다는 믿음입니다. 이 틀 안에서 허무는 설명되지 않는 오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허무는 실패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욕망이 약해질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삶을 밀어붙이던 힘이 잠시 멈추었을 뿐인데 우리는 그 멈춤을 공백이나 붕괴로 오해합니다. 욕망이 강할 때 삶은 분명해 보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며 도달과 좌절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욕망이 사그라들면 삶은 더 이상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 불분명함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허무를 실패로 규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사라졌다는 것은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동안 하나의 방향으로만 달려왔던 삶이 이제는 잠시 속도를 낮추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허무는 그 전환의 지점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허무를 실패로 착각하지 않을 때 시선은 달라집니다. 이 감각을 없애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삶이 다른 질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 허무는 삶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해석을 바꾸는 조용한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음 장에서 허무를 전혀 다른 얼굴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허무함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그 감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기대가 잘 붙지 않는 하루, 예전처럼 무언가를 갈망하지 않는 상태를 문제처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압박은 허무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허무를 고쳐야 할 상태로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다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만들어야 하고 열정을 되찾아야 하며 다시 욕망해야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낍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이 접근 자체가 허무의 본질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의지의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원하고 추구하고 얻고 다시 더 큰 것을 원하는 흐름 속에서 삶은 끊임없이 앞으로 밀려갑니다. 허무는 이 흐름이 잠시 느려질 때 나타납니다. 욕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욕망이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삶을 밀어붙이던 힘이 잠시 물러난 자리에서 사람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신을 마주합니다. 이 순간을 병처럼 여기면 허무는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를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바라보면 허무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더 이상 쫓지 않아도 되는 상태, 비교와 경쟁이 잠시 힘을 잃은 지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가장 현실에 가까워진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이 약해질수록 삶은 덜 소란스러워지고 그만큼 고통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허무는 공백이 아니라 소음이 줄어든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보면 허무는 삶의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욕망하며 살아온 사람이 반드시 지나게 되는 하나의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서 삶은 더 이상 달리라고 재촉하지 않고 잠시 멈춰 다른 시선을 허락합니다. 허무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이 감각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은 삶을 다시 몰아붙이지 않는 조용한 전환점이 됩니다. 욕망이 약해진 뒤에 찾아오는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무언가를 더 가져야 할 것 같지도 않고 남들보다 앞서야 할 이유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다지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이 상태를 공허로 규정합니다. 원하는 것이 줄어든 자신을 보며 무기력해졌다고 느끼고 삶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다고 판단합니다. 욕망이 약해진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망이 사라진 자리는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동안 욕망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태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하루가 남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욕망이 강할수록 삶은 소란스러워지고 욕망이 약해질수록 삶은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삶을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삶을 과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욕망이 줄어든 자리에는 기묘한 안정이 남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남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되며 놓쳐도 괜찮은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이 안정은 흥분이나 기쁨처럼 눈에 띄지 않지만 삶을 오래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시기에 남는 감각은 대단한 만족이 아닙니다. 다만 덜 불안해진 마음, 덜 흔들리는 하루, 크게 바라지 않아도 지나갈 수 있는 삶입니다. 이 평범함은 욕망이 가득하던 시기에는 좀처럼 느낄 수 없었던 감각입니다. 욕망이 사라진 뒤에 남는 것은 텅 빈 공허가 아니라 조절된 삶입니다. 삶을 밀어붙이던 힘이 줄어든 대신 삶을 유지하는 힘이 조용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 변화는 삶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과하지 않게 만드는 전환입니다. 그렇게 욕망이 물러난 자리에 삶은 더 느리게, 그러나 훨씬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시 서기 시작합니다. 허무가 오래 머물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무언가 새로운 의미를 찾고 다시 열정을 불러일으키려 애쓰며 삶을 예전의 속도로 되돌려놓고 싶어 합니다. 허무는 견뎌야 할 구간이 아니라 빨리 통과해야 할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허무를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 다시 불타야 한다는 요구가 허무 위에 또 다른 부담을 얹기 때문입니다. 이때 삶은 쉬어야 할 시점에서도 계속 달리기를 강요받습니다. 시선을 바꾸면 허무는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무언가를 더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덜해도 괜찮아진 상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의미를 억지로 찾지 않아도 되고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받아들여집니다. 이 지점에서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오늘을 무사히 보냈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채워야 할 목록은 줄어들고 유지하면 되는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삶은 더 이상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상태가 됩니다. 허무 속에서 다시 바라본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하지도 않습니다. 기대가 줄어든 자리에는 실망도 함께 줄어들고 욕망이 약해진 자리에는 불안도 함께 찾아듭니다. 이 단순함은 삶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지만 분명히 덜 무겁게 만듭니다. 이 변화는 인생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다른 눈으로 해석하는 전환에 가깝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을 헛되다고 부정하지 않고 이제는 그 시간 위에서 조금 느리게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스스로에게 내리는 일입니다. 허무는 삶을 비워버리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다시 정렬하게 만드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모든 날의 의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의미가 없어 보여도 지속될 수 있는 삶을 조용히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아주 중요한 전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허무가 계속된다고 해서 삶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삶이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해서 눈에 띄지 않지만 그만큼 깊습니다. 사람은 흔히 허무가 사라져야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욕망을 불러오려 하고 의미를 붙잡으려 애쓰며 삶을 예전의 속도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대개 또 다른 지침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허무는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는 허무를 욕망의 과열이 식은 뒤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즉, 허무는 삶이 고장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의 톤이 바뀌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허무는 끝이 아닙니다. 이전 방식의 삶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전환의 지점입니다. 더 많이 원하며 밀어붙이던 삶에서 덜 원하고 유지하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전환 이후의 삶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목표는 줄고 기대도 낮아지며 매일이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느림 속에서 삶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크게 바라지 않기에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허물을 통과한 사람은 삶을 다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행복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의미를 강요하지 않으며 그저 오늘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허락이 삶을 오래가게 합니다. 잘못 산 인생은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허무는 오히려 충분히 살아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욕망이 한 차례 지나간 뒤에야 삶은 자기 본래의 무게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무는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삶이 한 단계 깊어졌다는 표시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만 밀려가지 않아도 되는 시점, 이제는 자기 속도로 살아도 된다는 조용한 승인입니다. 그렇게 허무는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덜 소란스럽게 만들고 그 조용함 속에서 인생은 비로소 현실적인 형태로 계속 이어집니다. 인생이 허무해졌다는 감각은 무언가를 잘못 선택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욕망하며 애쓰며 버텨온 사람이 마침내 도달하게 되는 하나의 지점에 가깝습니다. 허무는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을 더 이상 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용한 알림입니다.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되고 더 크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의미를 억지로 붙이지 않아도 하루가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실패로 오해하면 사람은 다시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허무를 전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비로소 자기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리지만 덜 흔들리고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갑니다. 잘못 산 인생은 이렇게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허무는 충분히 살아본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감각입니다. 욕망이 한 차례 지나간 뒤에야 삶은 자신의 본래 무게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삶이 시들해 보인다면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변화는 작고 느리지만 삶을 끝까지 이어가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허물을 조금 덜 두렵게 만들었다면 조용히 구독해 주셔도 좋고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로 표시해 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삶을 다시 몰아붙이기보다 삶을 이해하는 쪽으로 시선을 옮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